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고요. 가정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근래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풍수 구운의 기운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세상이 변할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100% 맞는다 이런 걸 떠나서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건지 이제 예측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라든지 풍수 이런 것을 이쪽 역학계통에서는 미래 예측학이라고 해서 따로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저 역시 사실 관심은 있지만 하기는 뭐 따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20년 넘게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일단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앞으로 풍수고운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이웃 국가인 중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정말 대만을 침공하고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9년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2019년에 제가 중국 공산당이 망할 것이다,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3년 내에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고 망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전에도 반도체나 블루 중국이 망한다 이런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벌써 2년 전, 3년 전에 예측했던 일들이 지금 중국이 심각하게 지금 그게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뉴스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언론을 통제를 하고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모든 것을 누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잘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야 수출도 잘 되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그게 또 중국은 통계를 조작하기 때문에 그게 모두 다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 그냥 믿으시면 되고 현재 우리나라의 관계도 지금 이제는 과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가 흑자를 많이 기록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빨리 세상이 바뀌면 거기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언젠가 뭐 중국이 가장 큰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일부 사람들은 경제는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안보와 경제는 같이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안보가 없는데 경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어리석은 얘기고 또 좌파적 아니면 친중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리고 중국하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과거처럼 다시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밀착해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3년 전에 중국 붕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안 믿으셨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중국이 붕괴로도 갈 수도 있고 분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도 언론에서 보면 부채 덫에 빠진 중국 1대1로 참여국 줄지어서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1대1로도 정말 허무맹랑한 정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로는 뭐, 신실크로드 형태로 해서 중국이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실크로드를 통해서 문물을 교환하고, 이제 그때도 뭐 중국 자체가 그렇게 뭐 잘 나갔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시작을 한 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부채 덫에 빠진 것도 있지만 그거 위에도 지방정부 부채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주로 경제를
그게 활성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 수출 많이, 싸구려 제품을 많이 수출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걸 많이 사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전체 중국 경제의 한 30%를 지탱했던 부동산 경기가 폭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정책을 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근데 공교롭게도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을 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사람이 권좌에 올라서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중국 자체가 서서히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그럼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그러한 부분도 오늘은 같이 좀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어제 발표를 한 건데, 물론 뭐 이건 또 SBS 뉴스에서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 경제.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오프닝을 하면 중국 경제가 소비도 살아나고 경제 성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제학자들 보면,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 보면 너무 숫자에만 이렇게 매몰이 돼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게 물론 숫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숫자가 정말 정확한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숫자 위에 중국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국제 정세,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수출을 많이 하고 흑자를 많이 기록하니까, 그리고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인구가 많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집이 굉장히 의리하고 좀 큰 집에 살고 있고, 또 좋은 차 벤츠 뭐 BMW 이런 거 타고 다니면 다 부자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빚이 잔뜩 져갖고 뭐 경매에 저당이 잡혀가 경매에 넘어간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만 보여지는 거, 그 사람의 외면적인 이런 것만 놓고 정말 그 사람이 부자고 잘 나가고 이렇게 생각해서 사기꾼들이 판치는 겁니다. 중국 경제, 중국이란 나라는 완전 사기 집단입니다. 사기 집단. 이 중국은 얼마나 흉악하냐면, 역사적으로 중국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온갖 모든 옛날부터 사회 시스템 자체가 남을 속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아주 흉악한 나라입니다. 흉악한 나라. 이 중국이란 나라는 정말 한 번도 제대로 해서 남에 대한 배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을 위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선정을 펼치면서 살은 적이 없어요. 물론 청나라 시대 옹정제서부터 건륭제, 강희제부터 시작이죠.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니까 이때 잠깐 거의 한 100여 년 중국의 청나라가 황금 시대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청나라도 따지고 보면 우리 동이족 계열이고 여진족 계통이잖아요. 중국의 한족이 아니에요. 청나라 자체가 이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자체는 어쨌든 수많은 왕조가 명멸을 하면서 정말 죽고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아주 이런 게, 이 사람들 민족성 자체는 그게 아예 숨어 있다기 보기는 어렵겠지만 완전히 그런 식으로 수천 년을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다 이 시진핑 자체는 굉장히 음흉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을 봐도 굉장히 음흉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마오쩌둥 시대에 이제 아버지가 시중신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부주석을 하면서 부주석인가 부총리인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면서 시진핑이 자체가 하방이라는 이제 농촌으로 쫓겨나면서 거의 토굴에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청소년 시기에서 청년 시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칭화대학교 나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창 공부를 하고 교양을 쌓고 할 시기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자당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 3연임에 성공을 했지만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또 운빨이 좋아서 결론은 중국이 국가 주석이 됐는데 그 역량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도 지금 중국에 이제 서서히 과거처럼 밀착이 돼서 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이제 중국하고는 우리나라도 서서히 이제는 떨어져 나가면서 일부 뭐 완전하게 뭐 우리나라 자체 중국하고 등을 돌리면서 모든 것이 서로 파국으로 가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중국의 모든 것을 매달리면서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밀착되는 것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1953년 양력 6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년 무월 정유일생이고요. 일단은 현재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자 중국의 주석 3연임에 성공을 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 사주가 지금 언뜻 보면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것만 봐갖고는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또 망한다 이렇게 예언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사주를 봐도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언한 사람이 중국의 유명한 허운선사라는 도송인데 그분이 또 전쟁을 예견을 했는데 한번 그것도 잠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청나라 말기에 태어나서 1959년도에 입적을 했습니다. 무려 120살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예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적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 이런 예언도 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선 자세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예언한 것 중에서 자기가 죽고 60년 후인 뱀의 해, 그러면 2025년 을사년이 됩니다. 그래서 을사년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때 이제 중국이 하늘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하늘에 닿고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런데 전성기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지금 꺾이는 시기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그때 동쪽 끝에 있는 큰 땅의 나라, 그러니까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죠. 중국의 원수가 되고, 그리고 이때 갑자기 통일이 된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남쪽의 작은 섬 그쪽을 소멸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중국 땅에는 거대한 불길이 번지고 폭발이 일어난다. 전국이 불바다가 된다. 이건 전쟁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2025년 얼마 남지 않아서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격암 요록에 보면 격암 남사고 선생이 2025년 양력으로 10월 달에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해서 통일을 암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도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건 자기가 사망하고 80년 이내 호랑이 해 그러면 이게 2034년에 통일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일단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어떻게 될지 이건 가봐야 되겠지만 이런 예언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역시도 2025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정확한 시는 일단 모르는데 제가 갑진시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이 인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인성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좋은 뭐 국가 주석이 될 정도 이 정도는 사주가 이렇게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거로 보여져서 제가 일단 진시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은 크게 여기서는 비중을 두지 않고요. 이건 시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월 일만 갖고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사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정유일 날 태어났고 무오 5월에 계사년생입니다. 상당히 지금 언뜻 보면 화기가 굉장히 강하죠. 물론 이제 정화다 보니까 병화하고는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 한낮에 이렇게 보면 5월 무월이면 사실 화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로 봅니다. 사주에서는. 물론 진짜 계절적으로 본다고 하면 7월, 8월 초가 가장 강력하게 덥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적인 기운은 이 5월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천간에 무토와 계수가 서로 합의돼서 무게합, 화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기가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비견겁재가 강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자기 주관, 고집, 아집은 이 사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뭐 무토하고 개토 아니 개수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무게합이 합의돼 갖고 전체적으로 불바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정유일에 유금을 깔고 있어요. 유금은 편제가 되죠. 편제가 되는데 원래 이분도 지금 와이프가 법마누라가 아니고 그 펑리위안이라는 그 양반이 재혼해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제 자체가 지금 깔고 있는데 원래 계사년생이니까 사중 경금이 본 마누라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중 경금 본 마누라하고는 이제 헤어지게 되고 편제 정유일지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이 본부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주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화기도 엄청나게 강한데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 국가적인 입장을 보면 이 우라는 것은 재물이잖아요. 재물. 근데 비록 편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화기가 강하면 일단 이 편제는 화급금인데 화가 그냥 화가 아니라 온통 불바다가 된 강력한 화라고 하면 이 유금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주에서는 화닥금용이라고 합니다. 화가 너무 많아서 금 자체가 완전히 물처럼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국가주석이 됐냐? 지금 사주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10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1년 전 국가주석이 됐죠. 그러면 11년 전 국가주석이 됐기 때문에 그 대운이 그때 11년 전이면 53 임자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임자대운. 그러면 임자 자체도 아주 강력한 수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적으로 봤을 때 수기가 필요합니다. 천간의 지금 개수는 완전히 증발해 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그걸 또 화다수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임자 강력한 물,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 벼락이 치면서 강력한 물기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군다나 또 관이잖아요. 정관과 편관이 와서 이 화기를 그때 꺼트려 주고 이 자체가 관운을 나타냅니다. 관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다. 그런데 33대원이나 23대원, 33대원은 갑인대원이고 23대원은 을묘대원인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자체가 가뜩이나 지금 화기가 많은데 또 목기가 이렇게 완전하게 또 많이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인성이긴 하지만 불을 다 나무가 다 타버리게 되겠죠. 인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자신을 태우는 하방이 돼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운 자체가 그때는 그랬다. 그래서 53 임자대운, 63 신해대운, 임자신해, 그러니까 53대원에서부터는 이제 국가 부주석을 하고 63대원에서는 실질적으로 53대원 말서부터 해가지고서 국가 주석이 되고, 그러면 한국 나이로 지금 따지면 계사년생이면 1953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는 72세가 되나요? 그럼 73세, 71세가 되네요. 그럼 73세 경술대원에 가면 25 을사년, 26 병우년, 27 정민년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 색깔만, 사주에 있는 이 색깔만 본다 하더라도 온통 25, 26, 27년은 불바다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운이 경술대운으로 바뀌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술 자체는 또 무오월에 오화 그리고 사화 이런 거와 함께
결국은 다 역시 이게 화기로 변합니다. 술투는 조토기 때문에. 물론 신유술 하면 뭐 사주 공부하신 분은 이건 뭐 방국이 돼서 금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술이라는 것은 월지에 있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는 조토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화기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 경술대원 자체도 온통 화기로 가는데, 이 연운 세운이라고 하죠. 을사년, 병우년, 정미년 이 자체도 완전 불바다가 돼서 이때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외교적으로 했을 때 전랑 외교하면서 불에 타 죽는다 했는데, 시진핑 자체가 이렇게 되면 불에 타 죽을 수 있습니다. 온통 화기로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물 자체가 완전히 군비쟁제가 돼서 중국 경제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왜냐면 이 편제 자체 이 금덩어리가 화기가 금은 너무 세기 때문에, 화기 때문에 이걸 금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자체 편제니까 경제 상황을 놓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대만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섬나라이기 때문에 자꾸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섬나라 물인 자기한테 필요한 기운을 취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걸 들이밀려고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다. 2025, 26, 27년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시기를 하면 조금 앞당겨서 임자대운이나 신해대운에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체로 봤을 때 시기를 좀 놓쳤다. 때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은 시대는 또 화해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화기가 온통 이 사람을 완전히,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염상격으로 해서 이 사람 자체가 화기가 이렇게 강하면 실질적으로 화가 오면 좋은 거 아니냐, 특별격으로 또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 유금이 문제가 됩니다. 유금 자체가 아니고 정사일이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운의 흐름이 지금 임자대원, 신해대원, 경술대원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 임자, 신해대원의 부주석, 국가주석까지 됐고 권력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자대원, 신해대원은 용희신의 대운이기 때문에 결국 잘 됐지만, 경술대원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고 역시 25, 26, 27년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 뭐 이제 사람마다 사주 보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2012년에 임진년에 국가 주석이 됐잖아요. 그러면 임도 역시 수의 기운이고, 또 진은 습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년에 역시 정관의 기운이 강력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용신은 금수가 용신이다. 이건 특별격 사주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화가 온다든지 목이 오면 불타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고비는 25, 26, 27년. 그래서 섬나라 바다 건너서 대만을 침공을 해서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 운기가 좋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 또 화는 전쟁, 불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단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시기가 좋지 않고, 또 나이가 73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말은 굉장히 무성하게 오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포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시진핑이 국가 주석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빨리 역시 시진핑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25, 26년, 27년 이때 이 3년 내에 사단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